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가등기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284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요. 만약에 이제 갑 앞으로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해해서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에 이제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요. 우리가 앞에서 이것이 만약에 4월 15일 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보면은 만약 이 상태에서요. 갑이 이제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병에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등기가. 좀 더 밑에다 쓸까요? 쓸 내용이 많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3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전 등기가 뭐 4월 20일 날 되어 있다고 해보죠. 3 돼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병이 지금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 명의로 이제 여기다 칸 하나 켜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등기가 되겠죠. 이것이 4월 30일 날 하게 되면은요. 자,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되는 거죠.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되고, 그럼 둘 중에 하나의 등기는 이제 무효가 될 텐데, 한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자, 을은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고, 병은 4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죠.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두 사람 간의 우열은 순위번호를 보고 따지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즉,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소유권 취득 시기는요, 본등기할 때 취득하기 때문에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지 4월 15일로 물권 변동까지 소급하지는 건 아닙니다.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양립할 수 없는 병과의 관계에서 내가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을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을 앞으로의 이 본등기요. 본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 본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을 앞으로 본등기는요, 만약에 우리가 갑과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을과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중양도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을은 이전등기 청권, 본등기 청권은요,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등기는요, 현재의 소유자가 병이라고 하더라도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등기는 누구랑 공동을 하겠습니까? 갑과 공동을 합니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본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전되든지 간에 항상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때문에요.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되는 거예요. 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권리자를 보죠. 권리자는 을이 현재 가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근데 만약에요. 을 앞으로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정에게 이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에게 여기서는 이전이 됐어요. 그럼 가등기 권리를 이전한 거죠. 가등기 권리를 이전했다는 것은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요, 정에게 이전을 했다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등기에, 이전등기 청구권에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서 이전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때 가등기 권리자는 이제 정이 되는 것이고, 정이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는 을이 합니까? 정이 합니까? 정이 하는 거죠, 정. 이전등기 청구권이 양도가 됐으니까. 그 법적 요건을 갖춰서 양도가 됐으면 정이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 앞으로요, 가등기 권리가 이전됐으면 본등기는 누구 명의로 해야 되겠습니까? 본등기는 당연히 정 명의로 해야 되겠죠. 정 명의로. 정이 가등기 권리자니까 정 앞으로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본등기를 할 때요, 등기 의무자는 항상 갑으로 고정되어 있지만은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됩니까?
현재 가등기 권리자 명의로 본등기래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가 이렇게 이전이 됐으면은 양수인 명의로 본등기를 하고, 이전이 안 됐으면 당연히 을 명의로 하겠지만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2의 1 해가지고 이전됐겠죠, 지금. 2의 1 해가지고 이렇게 이전되어 있으면은 현재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제 갑과 정이 공동으로 본등기를 하는 거죠. 이전이 안 됐으면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할 것이고요. 그럼 이때 갑에게서 정으로 본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갑의 권리를 양도하기 때문에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갑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만약에 을이 정에게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는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을이 가지고 있는 가등기필 정보, 가등기 권리증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는 을이 가지고 있는 가등기 권리증, 즉 가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 본등기를 할 때는 갑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이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항상 갑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등기 권리자는 현재의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거죠. 자, 한 장 넘기시면은 286페이지 보시면 본등기 신청을 누구와 누가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라는 거죠. 현재 가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가등기 권리자가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는 이전받은 그 가등기 권리자, 즉 가등기 권리의 양수인이라고 쓰면 되겠죠. 양수인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현재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이 이제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 갑으로 고정돼 있어요. 즉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갑으로 고정되어 있다. 변동되지 않는다. 옆에다 고정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됐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을은 갑한테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전등기 청구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이전등기 청구를, 갑한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지 병한테 청구하는 건 아니겠죠.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민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3번하고 4번은요. 상속이 문제인데요. 자, 가등기 후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을 했어요. 자,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사망을 했으면 이 사람의 상속인이 만약에 A라고 해보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A라고 하면은요. 그럼 이때는 자, 가등기 권리자는 을이었기 때문에 을 명의로 먼저 본등기를 하고 상속등기를 하느냐,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본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은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요.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거죠. 상속인이. 그러니까 상속인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승계받아서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4번 보시면 가등기 후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요.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사망해서 이 사람이 상속인이 B라고 해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갑이 넘겨줘야 될 권리를 이제 B가 넘겨주게 되겠죠. 의무를 승계받아가지고. 그럼 B가 직접 을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상속등기를 하고 넘겨주느냐? 상속등기를 하고 넘겨줘봤자 이 상속등기는 결국 말소가 돼요. 만약에 B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을 앞으로 이제 정액이 넘어간 게 아니었을 때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 등기는 어차피 말소될 등기예요. 말소될 등기이기 때문에요. B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B와 을이 공동으로 해서 그냥 을 앞으로 이제 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을 앞으로 그냥 본등기를 하면 되지 상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했다는 것은요. 매매가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매매, 등기 원인이 있고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인데요. 이럴 때는 상속등기를 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는 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전 등기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등기 된 상태에서 이미 가등기 된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본등기를 합니다. 자, 5번 보시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권리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등기 권리증,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권리증이 필요한 거죠. 갑에. 그래서 가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등기무자의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또 6번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을 할 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만약에 본등기를 한다. 그러면 지분만 이전할 수도 있죠. 매매는 지분만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지분만 가능하죠. 소유권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7번 보시면은요. 7번 보시면은 만약에 갑으로부터요. 가등기 권리자가 A, B, C 세 사람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5억, 이 사람이 3억, 이 사람이 2억 해가지고요. X 물건을 10억에 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요. 각각 다 가등기를 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A라는 사람이요. 자,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본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분이 지금 10분의 5잖아요. 10분의 5.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지분은 본등기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분만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 이건 지분만에 대해서 가능하잖아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됐기는 지분만에 대해서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지분만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존등기, 상속등기, 용의권등기 이 세 가지는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지분만 가능해요. 7번 보시면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었을 때는 다음 줄 보시면은 이럴 때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이걸 본등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건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따라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럴 때는 다른 사람 지분, 즉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8번은 넘어가시고요. 본등기 할 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보시면 본등기 이후에 이제 조치입니다. 자, 만약에 정 앞으로 본등기를 했어요. 아니면 저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은 빼고 그냥 을만 있다고 해보죠. 을만. 이전을 하질 않았어요. 이렇게. 이전하지 않았으면요. 그러면은 이제 을만 있겠죠. 을만.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지금 이제 본등기를 하겠죠. 자,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는 이제 갑과 을의 공동 신청이겠죠. 병은 당사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4월 30일 날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건 2번이고 여기는 3번이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병은 을의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죠.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인데 을이 앞서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인데 병이 소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러니까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자, 그 내용이요. 양가로 3번에 있어요. 자,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는 대법원 규칙은 넘어가시고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자, 침해 위에다가요. 양립 불가능 이렇게 쓰면 돼요. 양립 불가능. 양립 불가능한 등기. 침해하는 등기는 다 양립 불가능한 등기들이에요. 이런 양립 불가능한 등기들은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권으로 말소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요. 자, 직권 말소 대상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해서요.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습니다. 본등기를 했으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은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요. 직권으로 말소해요. 자, 그러나 다음의 등기를 제외하고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말소하지 않는 것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는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예요. 이 가등기보다 가등기가 지금 2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이 해가지고 선순위자가 있다는 거죠. 선순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번이에요. 3번. 여기 이제 뭐 4번이라고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이제 선순위자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없다고 하고. 선순위자가 2번으로 있으면요. 선순위자는 말소할 수 없겠죠. 가등기보다 선순위자니까요.
그러면 선순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선순위 뭐 가압류가 돼 있다든지, 선순위 저당권이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선순위자는 말소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요 다 선순위자들이에요. 선순위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한 다음에 선순위자 이렇게 쓰면 돼요. 선순위자. 선순위자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니은부터 보죠. 기억은 조금 이따 보고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 가압류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가압류.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 선순위예요. 담보가등기나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소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세권이나 저당권 을구에 하겠죠. 을구에. 그러면 을구에 있는 전세권, 저당권하고 갑구에 있는 가등기 간의 순위는 뭘 보고 따지겠습니까? 접수번호를 보고 따지겠죠. 이건 을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보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빨랐다는 거죠. 가압류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담보가등기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자는 없습니까? 말소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다 경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매. 그럼 경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선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사해가지고 선순위자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선순위자에서 경매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등기가 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선순위자에서 경매 등기가 이루어졌으면은 나중에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요 등기는 어떻습니까? 순위는 3번, 4번에서 뒷순위지만은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진 경매 등기잖아요.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순위자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 등기도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 개시 등기.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나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매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하고요. 등기되지 않은 일반 채권자가 경매하는 것은 강제경매라고 해요. 강제경매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미리 이제 가압류 같은 걸 해놓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에 의해서 일반 채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가압류가 가등기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건 말소할 수 없고 그럼 이자들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 등기도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리을에서는요. 그러니까 앞에 니은 디귿은 가등기 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리을도요. 선순위자를 말해요. 자, 가등기 고르지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선순위자예요. 그러니까 대항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만약에요. 을구에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을구에 임차권 등기. 을구에 이제 여기 1 해가지고요. 뭐 A 앞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요. 주택 임차권 등기인데 이 등기가요. 4월 20일 날 돼 있어요. 4월 20일 돼 있으면 이 사람보다 후순위자죠. 후순위자니까 이것도 말소돼 버립니다. 본등기하게 되면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후순위자만 말소가 되는데요. 이런 등기예요. 만약에 이 사람 A라는 사람은요. 주택 임차인이어 가지고 점유와 주민등록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2월 1일 날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등록이 됐는데 나중에 등기만 4월 20일 날 된 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를 4월 20일 날 하게 되면 이때부터 대항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때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는 4월 30일로 뒤에 이루어졌지만은 이 사람은 이미 2월 1일 날 가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은 당연히 가등기 고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선순위라는 거죠. 선순위자.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자 이런 것들도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실질은 선순위자죠. 등기는 나중에 됐지만 따라서 이것도 말소할 수가 없어요.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말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후순위자면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가압류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사람이 2번 해가지고 먼저 소유권 가등기가 됐는데 3 해가지고요. 뭐 A라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놨어요. 가압류.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갑에게는요.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채권자 A라는 사람이 먼저 가압류를 먼저 했을 경우에는 을 앞으로 가등기를 나중에 하게 되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먼저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될 수 없고 이 사람은 경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등기가 먼저 되고 가압류가 됐어요. 가등기가 되고 나중에 가압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순위자이기 때문에요. 본등기 하게 되면은 A는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잖아요. 후순위. 후순위 가압류니까 말소가 돼요.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요. 여기 A 앞으로요. 가압류가 되었는데요. 가압류가 됐는데 이 가압류가요. 여기 앞에 순위를 번호를 보니까요.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으면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한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때도 3 해가지고 됐으면 소유권 이전된 거죠. 그런데 여기가 2에 1 해가지고 가압류가 됐어요. 2에 1. 자, 그러면 이 가압류는 뭘 가압류했다는 거예요? 가등기 권리를 가압류했다는 거죠. 가등기 권리. 그럼 가등기 권리를요, 미리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또는 이제 가처분을 해놨어요. 또는 가처분. 이거는 가등기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가처분이 되겠죠. 2에 1 돼 있어요. 이건 부기등기로 하겠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3. 가등기를 가압류할 때는 2에 1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 가압류나 가처분은요, 가압류는 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자가 아니죠. 가등기가 된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등기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요, 가등기를 이제 의뢰한 사람이 A한테 가등기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돈만 받고 넘겨주지 않으니까요. 넘겨주지 않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면서요,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의 권리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놨을 때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본등기했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기억이에요. 해당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가등기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비록 후순위, 이거는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순위가 아니에요. 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후순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으로 돼 있으면 이것은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가등기 이후에 됐으면 이것은 말소하고,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고요. 만약에 선순위 가압류다, 이건 당연히 말소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말소하지 않는 등기요, 네 가지인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은 선순위자들, 그리고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진 등기들은 말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등기 전, 비향,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가등기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면은 그것은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 말소하지 않는 등기를 본 거고요. 자, 그 넘기면은 2번 보시면 이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자, 옆에다 용익권이라고 쓰면 됩니다. 용익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됐어요. 자, 그럼 보죠.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A라는 사람한테. 근데 A라는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요, 계약금을 받아요. 그리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딴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해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요, 전세권 그 설정을 위한 먼저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하니까요, 설정이 이제 가등기를 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1번 순위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 밑으로 이제 누가 들어왔냐면요, B라는 사람이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이건 본등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그 밑으로요, C라는 사람이 지상권, 또 전세권이라고 해보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다 본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나중에 이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요, A 앞으로요, 전세권 이제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본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을 때요, 그러면 요 등기들은 이제 말소하느냐 말소하지 않느냐와 관련돼서요. 자,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순위 전세권, 이 사람은 2순위 저당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요. 양립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말소할 필요 없이 그냥 B는 2번 저당권자가 되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C는 어떻습니까?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직 A는 전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세권 등기가 돼버리니까요. 이 전세권과 전세권, 이건 뭐예요? 양립 불가능이죠.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양립 불가능해요. 양립 불가능하니까 한 사람만 전세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갖겠습니까? A는 1번이고 C는 3번이니까 어떻습니까? A가 전세권자가 되겠죠. A가 전세권자니까 C는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말소하지만 양립 가능한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아까 A 앞으로 이렇게 전세권 등기할 때 말소되는 C, 여기서 을 앞으로 본등기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가 3 해가지고 직권 말소되는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요. 병 앞으로 뭐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 그러면 이제 본등기하면 말소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승낙서가 필요하냐? 자, 우리가 말소 등기나 말소회복 등기에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양립 불가능한 사람들은 승낙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등기 명의는 승낙서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번을 해결했죠. 그래서 용익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용익권에 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떻습니까? 용익권 등기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러나 용익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세 번째 직권으로 말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말소할 수 없는데요. 이것 중에 리을만 기억하세요.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이건 양립 가능하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3번을 보죠. 3번. 그러면 3번을 보시면요. 만약에 전세권이라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돼 있었어요.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요. 2번으로 B가 저당권이 들어오고요. 3번으로 어떻습니까? 3번으로 C가 전세권을 들어왔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A가 저당권에 대한 이제 설정 등기 본등기를 했습니다. 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럴 때 여기 이제 말소되느냐를 보죠. 자,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되니까 이것은 말소할 필요 없죠. 자, 이 사람들은요. 가등기 있다는 걸 뻔히 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건 양립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소가 되지 않겠죠. 양립 가능하니까. 그러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 가능합니까? 이것도 양립 가능하죠, 이제. 그럼 이 사람은 그냥 3번 전세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에 기한 가등기에서 저당권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요. 저당권은 다른 저당권이나 용익권과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는 말소되는 등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양립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했을 때는요. 밑에 보시면 직권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직권 말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립 불가능한 등기만 직권 말소하기 때문에요.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소유권과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권과 용익권이 양립 불가능하니까 이것들은 말소를 하지만은 양립 가능한 등기들은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요. 가등기는 매년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요. 다 출제가 됐어요. 또 출제가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씩 나왔어요. 매년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오른쪽에 제 3절 보시면요. 가처분에 관한 등기가 나와요. 가처분 등기. 자, 또 가처분 등기가 나오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가처분 등기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넘기시면요. 처분 제한 등기 일반 이렇게 있는데요. 처분 제한 등기는 이제 가등기보다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듣죠. 처분 제한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나가면서 잠깐씩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먼저 가압류 등기를 보죠.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것을 볼 텐데 갑 앞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X물건이 갑의소예요. 근데 갑한테는요.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돈을 한 5억 정도를 빌려줬어요. 자,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갑이 이제 돈을 갚아야 되겠죠.
답이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이 물건을 팔아서도 갚아야 되는데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요, 이 물건을 경매해가지고 5억 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A라는 사람은 담보를 잡지 않은 일반 채권자예요. 그럼 일반 채권자는요, 우리가 등기되어 있는 채권자들, 전세권자, 담보 가등기권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 이런 사람은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에 의해서 내가 채권자라는 게 증명이 돼요. 따라서 등기부 들고 가서 바로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건 임의 경매라는 거죠. 근데 A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등기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말만 듣고 무조건 어떻습니까? 경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요, 내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갑에 대한 채권자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A가 갑을 상대로요, 채권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승소 판결. 그래서 이 승소 판결문을 들고 와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승소 판결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해요. 강제 경매. 그러니까 1번 채권자는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근데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가 되려면 낙찰, 경락까지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 거죠. 낙찰까지 가려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요, 경매가 끝나기 전에요, 갑이 어떻습니까?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면요,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은 이제는 갑의 소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안 돼버려요. 진행이 안 돼요. 자, 진행이 안 되면은 경매를 한참 진행을 했는데 소유자가 갑이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경매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경매는 지금까지 했던 건 없었던 걸 하자. 그러면 경매에 어떻습니까? 안정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따라서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받아주게 되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소 판결문 가지고 왔으니까요, 아,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있구나라고 하면은요, 신청을 받아줘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주게 되면 등기관에 촉탁을 해가지고요, 때 A라는 사람에서 경매가 개시됐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랍니다. 그럼 이때 얼마 받으려고 경매를 했느냐? 이 5억이라고 금액을 적어요. 금액을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5억을 갚아버리면 돼요.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5억 갚아버린 다음에 자기가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경매가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경매 개시만 됐어요. 아직 낙찰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여전히 갑이기 때문에 갑은요,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고 해서 처분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처분할 수는 있어요. 우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A라는 사람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A한테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A한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경매는 계속 진행이 돼버립니다.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A에 대해서는. 그래서 낙찰을 누가 받았냐? 사해가지고 병 앞으로요, 낙찰을 받았을 때요. 그러면은 경매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유권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가 경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경매를 막지를 못해요. A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돼버립니다. 진행이 돼버리면요, 결국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을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말소가 돼버립니다. 말소가. 경매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래요. 이런 것들 다 촉탁해서 이제 말소를 합니다. 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5억 가져가면 되고, A는. 을은 그냥 소유권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고 해서요,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사는 사람이 없겠죠. 사봤자 경매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분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요, 이런 것들을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처분 자체가 금지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통속적으로는 처분 금지효가 발생한다, 처분 금지효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한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길 수 있지만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끝나면은 그래서 처분이 이제 제한될 뿐이에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바로 처분 제한 등기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거는 이제 법원에 촉탁 개시를 줘요. 법원에서 경매를 받아주게 되면 법원에서 촉탁 개시를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거죠. 승소 판결을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데 이때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받아주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분이 힘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승소 판결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이 중간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얼른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요. 현재 소유자가 을이 돼버리기 때문에 경매가 안 받아줘요. 채무자 소유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안 돼요. 시작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가 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압류라고 하는 거죠.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요. 꼼짝 말을 시켜요. 처분이 제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요. 압류라는 것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묶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압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도 전에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압류라고 해요. 임시적으로 압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요.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임시적으로라도 좀 압류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주게 되면 이제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가압류. 그럼 가압류도 지금 금전 채권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받으려고 가압류했느냐? 이렇게 5억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압류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동일해요. 가압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은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으로부터요. 이 3에서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을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요. A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장이 안 돼요. 소유권 주장이 안 되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소유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돼서 누가 병이 아까 낙찰을 받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을은 소유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압류된 물건도 사는 사람이 없겠죠. 따라서 이것도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자, 이런 것들은 다 법원에 촉탁 개시를 주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처분 제한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 채권자들은요,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임시적인 압류, 가압류밖에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 채권자가요, 세무서장이었을 때요. 세무서장.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세금을 안 냈으면요, 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씁니까?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매해가지고 세금 안 내면 이걸 경매해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장도 어떻습니까?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전에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은 이제 뭐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세무서장도 먼저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고,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들어갔냐? 이게 아니고요. 세무서장은 공권력이죠. 공권력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신뢰가 있어요. 따라서 세무서장이 경매할 때는요. 승소 판결문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승소 판결문 필요 없이요. 바로 압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세무서장은.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요. 이런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압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 없이도 이 사람들은 바로 압류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공권력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이 있어야만 경매 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가압류만 할 수 있는데 공권력, 세무서장은요. 승소 판결 없이도 바로 압류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압류도 누가 하는 거예요? 금전 채권자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세 가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다 금전 채권자들 하는 거죠. 금전 채권자. 금전 채권자들이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옆에다가 위에다가 좀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그러니까 우리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 또는 세무서장이 하는 뭐 이런 압류 이런 것들은요. 누가 하느냐?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전 채권자가 그 무엇을 위해서요? 경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매.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경매를 못하기 때문에 경매 목적으로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이나 가압류, 압류 이런 걸 할 때는요. 옆에다 특히 이제 가압류가 중요한데요. 가압류.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가압류죠. 뭐 세무서장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일반 채권자라는 가압류인데 가압류 할 때는 이렇게 항상 금전 채권액을 옆에다 기록합니다. 가압류 할 때. 금전 채권액. 금전 채권자가 하니까 얼마 받으려고 지금 가압류를 했는지 금전 채권액을 기록합니다. 자, 경매개시결정 늦게 가압류, 압류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금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민사집행법에 있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깊이 나오진 않고 딱 요만큼만 나와요. 아, 이런 것들은 금전 채권자가 경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를 할 때는 금전 채권액을 기록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분 제한이라 한번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이와 같은 처분 제한 등기로는 체납 처분에 의한 뭐 압류,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줄줄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 있죠.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요 세 가지는 금전 채권자들이 경매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가처분이 있죠. 가처분. 시험 문제는 주로 가처분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가처분은 깊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처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가처분. 그래서 가처분을 이렇게 가압류와 비교해서 나오는데요. 그럼 가처분은 누가 하느냐면요. 가처분은 옆에다 적어두시면 되는데 가처분은요. 금전채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총권자들 합니다. 등기총권자가 등기를 통해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권리 취득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권리 취득 목적이에요. 자, 등기총권자들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요. 가처분 등기 할 때는 옆에 어떤 등기 청구권을 위해서 지금 가처분 등기를 하는지 등기 청구권을 적어요. 등기 청구권을.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등기 청구권을 적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에 가처분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중앙에 가처분 있죠. 그래서 금전 이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 바로 가압류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금전 채권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가처분은 금전 이외, 금전 채권 이외,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요. 등기 청구권 이렇게 씁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위해서 가처분을 해요.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은 등기 청구권만 문제되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자들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깊이 있게 나옵니다. 가처분 등기는요, 오른쪽에 291페이지에서요, 가처분 등기만 자세히 다시 나오죠.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 보시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인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자가 경매 목적이고, 가처분은 등기청권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가압류는 금전채권액을 기록하고 가처분은 등기 청구권을 기록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처분 제한 등기는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법원의 촉탁 동그라미 치면 돼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줘서 촉탁을 해야만이 등기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번은요, 이런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했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은 하지만 해가지고 있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해서요.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 이에 반하는 처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행위가 유효해요. 유효하지만은 아까 우리가 했죠. 가압류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대항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물권이 상대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유효하고 채권자라는 것은 이제 가압류한, 가처분을 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대항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소유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처분은 가능하지만은 사는 사람이 없어서 처분이 제한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촉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말소도 촉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줬어요. 받아줘가지고 촉탁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됐는데 한참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질 것 같아요. 가처분을 한 사람, 신청한 사람,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이 소송에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그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소시켜줘야 되겠죠.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말소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말소도 그 법원이 어떻습니까? 그 말소해라. 뭐요? 소멸시켜주라는 거죠. 말소해라. 이렇게 촉탁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촉탁에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촉탁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촉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촉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요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291페이지에 가처분 등기가 있는데 가처분 등기는 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가처분 등기 설명드리죠. 자, 가처분 등기는요. 자, 보죠. 먼저 설명을 드리죠. 갑과 을 사이에요. X물건 10억 원에요. 4월 1일 날 매매를 했습니다. 가등기할 때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매매를 통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언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느냐?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 이제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현재 등기는요. 갑 앞으로 지금 돼 있는 등기예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그냥 잔금 지급하면서 어떻습니까? 갑으로부터 이제 갑이 이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은 보존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딴 사람한테 중간에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미리 가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가등기가 안 돼 있어요. 가등기 잘 아는 사람이나 하지 잘 모르는 사람 잘 못하죠. 그러면 가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가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딴 사람한테 중간에 팔아버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설마 딴 사람한테 팔겠냐 해가지고 가등기까지는 안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4월 30일 날 잔금 받으면서 본등기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4월 30일 날 잔금을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잔금을 모두 지급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갑 앞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돈만 받고 이전 등기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전 등기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을은 영원히 등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등기 결정에 협조해 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습니까? 소를 제기해가지고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이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지에게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해서 이렇게 등기가 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소지에게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이 사이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이제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를 제기하면서, 을은 소를 제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딴 사람한테 못 팔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를 제기하면서 내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도록 좀 임시적으로 해주세요. 아직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임시적으로 좀 해주세요. 뭘 해달라고요? 처분을 금지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에 어떻습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제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려고 할 때는 빈손으로 가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겠죠. 적어도 우리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해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해줍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갈 때 이걸 가져가야 되겠죠.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라는 계약서하고 내가 모두 잔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 이런 걸 들고 가서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가압류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빌려줬다는 무슨 각서 같은 거 들고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받아주는 것이지 혼자 가서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지고요. 자, 을 앞으로요.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누구예요? 지금 등기 청구권자죠. 이전 등기 청구권자잖아요. 등기 청구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계속 해왔던 내용이죠. 등기법에서. 그래서 등기법에서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것을 조금 연장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등기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등기법에.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그 등기 청구권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취득하기 위해서. 자, 처분금지 가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계속 중요해요. 자,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을이 질 수도 있어요. 소송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갑은 소유자예요. 갑이. 자,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얼마든지 소유권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3 해가지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전 등기가 되면은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 병은 을에게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병이 소유자인데요. 소유자인데 결국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자,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을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자라고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요. 갑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사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두 등기는 또 양립할 수 없네요. 같은 소유자로부터 두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병이 3번이고 을이 4번이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병은 어떻습니까? 을에게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나 을은 어떻습니까?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을 앞으로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서요. 나의 권리를 침해했던 나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것을 말소해달라고 이것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해요. 그래서 이것이 말소를 이제 시켜버려요. 자, 이게 말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목적을 달성을 했죠.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말소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 기능을 이제 목적을 달성했어요. 따라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부터 가등기가 돼 있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천천히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본등기 해버리면, 자, 이거 보죠. 가등기. 만약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3에서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는 사람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가등기가 가장 안전빵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가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 가등기를 하는 사람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사람은 더 동일한 사람이죠. 등기 청구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자들이 다 동일한 사람이 하는데 이행기 전에 가등기가 돼 있었으면 가처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행기 전에는 가등기에서 채권을 보존을 하는 것이고요. 이행기 이후에는 이제는 가등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에 의해서 자신의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등기 했을 때하고 가처분 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와 처분금지 가처분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면은 둘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하는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등기는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어떻습니까? 가등기 바로 밑에다가요. 바로 밑에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직권 말소죠. 그리고 가등기에 의해서 그 순위가 보존되기 때문에요. 가등기는 말소하잖아요. 가등기가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가등기는 말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등기하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요.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을 때는요.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병의 등기를 어떻게 말소가 됩니까? 단독 신청해서 말소가 돼요. 이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서는 직권으로 말소되지만 이 병의 등기는 단독 신청해서 말소가 된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지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요. 이것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두 점에서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하면은 힘들죠. 가등기 따로 공부하고 가처분 등기 따로 하면요. 가등기도 어렵고 가처분도 어려운데 두 개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요. 다 비슷비슷하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점만 보시면 되는데 다른 점이 두 가지죠. 직권말소, 단독신청말소.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지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요. 책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91페이지 보시면요. 가처분 등기의 목적물 해가지고요. 자,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청구권자들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일부는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처분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분할 이후에만 가처분 등기가 되겠죠. 또 넘기시면 2번 보시면 공유 지분은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매매로 인한 이전이 가능하죠. 따라서 가처분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2번 위에다 공유 지분 위에다가요. 합유 지분 쓰고 가입해 주시면 되겠죠. 합유 지분은요.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처분할 수가 없어요.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득할 수 없고요.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도 당연히 안 되겠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가처분 등기도 안 되겠죠. 또 3번 보시면요. 가등기상 권리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처분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해요. 자, 그러나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가등기 가처분 등기 실행해 가지고요. 자, 1번 보시면 이거는 처분 제한 등기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만 보죠. 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갑구할 것이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는 을구하겠죠. 그럼 갑구에는 소유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다 그러니까 갑구에 한 처분 제한 등기는 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일 뿐이에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굳이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여러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권리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을구에 할 때는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예 권리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그 권리 밑에다가 부기 등기를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가처분 등기의 효력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해서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만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 가처분 채권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제 등기에 말소해 가지고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4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5번. 이건 가등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도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은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만 보죠.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말소 등기는 빼고요.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세 번째 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요.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로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 등기는 생략하고 다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옆에다가요. 이건 승소 판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단독이라고 쓰셔도 돼요. 앞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졌죠. 이 사람 후순위자가 되겠죠. 이후에 맞춰진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요 등기 말소를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해서 말소한다.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러나 다음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 기역, 니은, 디귿은요. 가등기 할 때 직권 말소 할 수 없는 거 동일해요. 그러니까 두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은요. 287페이지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이때 니은, 디귿, 리을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293페이지 보시면요. 이 가처분 채권자보다요. 선순위자들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이렇게 했죠. 가처분 등기 전, 가처분 등기 전. 즉 선순위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
자, 이런 사람들은 말소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한 경매 등기도 말소할 수 없고요. 그다음 D급 보시면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양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대양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등기할 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니은, 디귿, 리을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 그러니까 선순위자들은 말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 4번, 5번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니까 무슨 등기입니까? 용익권 등기죠. 용익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요. 이제 이것은 이제 소유권인데 만약에 을구의 용익권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서 용익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용익권 등기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양립 불가능한 등기들은 우리가 가등기할 때 됐죠. 양립 불가능한 같은 용익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양립 가능한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용익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에서 용익권 등기를 했을 때는요. 양립 불가능한 용익권 등기들은 단독 신청해서 말소를 할 수 있지만 저당권 등기는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마지막 줄 보시면요. 가처분 등기 이유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밑에다가 용익권 쓰면 되겠죠. 자, 이 용익권 등기 넣습니까? 넘기시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됩니까? 저당권 쓰고 가입해 주시면 되겠죠.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니까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소되고 말소 안 되고는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말소하는 방법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직권 말소지만 가처분 같은 경우는 단독 신청해서 말소된다. 이 형식, 방법만 다를 뿐인 것이지 말소되는 등기, 말소되지 않는 등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말소를 신청할 수 없고요. 그러면 5번 보시면 넘겨서 자 여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을 한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그럼 저당권은 다른 저당권, 다른 용익권과 양립 가능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수도 했잖아요.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가 하나도 없다. 다 양립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비교하시면서요. 이렇게 거의 동일한데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반가로 2번 직권 말소 보시면 이거죠. 자, 가처분에 의해서 자, 1번 읽어보죠. 자, 등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가처분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직권 말소한다.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지만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자,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그 전에 가등기에서요. 이 가짜가 나오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자, 이것들을요. 가압류와 가처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이전 시간부터 지금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연석에서 보고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무엇과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과 무엇이 다른지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구분 건물 등기. 자, 아파트나 상가 건물의 등기가 있는데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